안녕하세요. 바리파이어입니다. 아마 이번 영상이 2026년 새해를 맞아 올라가는 첫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첫 영상이라고 하기에는 베트남 여행 전에 미리 만들어 두었던 영상이 먼저 올라가면서 이번 영상이 실질적으로는 두 번째 영상이 되었네요. 저는 26년 새해를 베트남 여행자 거리에서 맞이하고 왔습니다. 일주일 정도의 짧은 여행이었는데 처음 가보는 나라라 그런지 꽤 신선하고 재밌었습니다. 신년 카운트다운을 하면서 올해도 열심히 그리고 재밌게 살아보자는 다짐도 해봤고요. 그런 의미에서 25년을 돌아보면 투자와 생활 안정화라는 목표에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연애는 실패했습니다. 이번 여행도 사실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 친구와 즉흥적으로 다녀온 여행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25년 한 해 동안의 저의 투자 성과를 돌아보면서 잘했던 선택과 아쉬웠던 선택에서 어떠한 교훈을 얻었는지,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썸이 왜 더 나아가지 못하고 끝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어떤 고민을 했는지까지 조금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자랑보다는 한 해를 정리하는 기록에 가까운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투자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표를 보시면 연초에 저는 목표 수익률 연 7에서 9%, 그리고 매달 50만 원씩 투자금을 늘려가자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모두가 아는 종목 위주로 투자하는 저의 방식으로 25년이 끝난 지금 과연 목표에 도달했을까요? 다음 표에 올해 저의 투자 성과를 정리했습니다. 배당을 지급하지 않는 종목 칸에 배당금이 적혀 있는 경우는 해당 종목이 중간에 매매로 인해 변경되었기 때문이며 표에 기재된 배당금은 모두 세후 기준입니다. 사실 24년에 시장이 워낙 크게 상승했기 때문에 25년은 횡보하거나 소폭의 조정이 올 거라고 예상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예상을 벗어난 상승장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근 10년 내 최고점 수준의 환율이 저의 계좌 성장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앞으로도 정부가 긴축 재정이나 금리 인상 같은 몸에 쓴 약을 쉽게 선택하지 않을 것 같고, 그렇기에 현재 우상향 흐름이 2026년에도 꺾이지 않을 가능성이 꽤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달러 기반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둔 저의 입장에서는 꽤 유리한 환경이지만, 동시에 앞으로 다가올 물가 상승을 생각하면 이에 대해 마냥 좋게만 보기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25년 12월 31일 기준 약 10%의 투자 수익률을 기록하며 목표를 1% 초과 달성했습니다. 다만 예수금 목표였던 600만 원 중 실제로 입금한 금액은 약 353만 원이었고, 이 중 150만 원은 이번 베트남 여행 경비로 인출에 사용했네요. 내역을 보면 비행기표 60만 원, 숙박 20만 원, 그 외 지출은 약 70만 원 가량 나왔는데, 배낭여행임에도 성수기 시즌이라 그런지 비행기와 숙박비 지출이 꽤 컸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호텔 체크인 때 새해 축제로 인해 5만 원을 추가 결제하라는 말을 들었을 때 조금 화났던 이벤트도 있었네요. 다시 본 이야기로 돌아와 25년을 천천히 돌아보면서 느낀 점이 하나 있습니다.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아르바이트 수익만으로 꾸준히 투자금을 입금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입금 시점을 보면 2월, 3월, 6월, 7월, 9월, 10월로 실제 제가 일했던 시기와 거의 겹침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수입이 있을 때는 입금이 가능했지만 매달 원하는 일자리가 있는 건 아니다 보니 입금 금액도 들쭉날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억지로 채우려 했다면 가능했겠지만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을 늘려가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 투자보다는 현금 보유를 선택했던 순간들도 있었네요. 이 경험을 통해 느낀 점은 저처럼 바리스타 파이어족을 목표로 하신다면 최소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의 비상금을 여유 있게 준비해 두는 것이 정말 큰 도움이 된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비상금이 있으면 병원비, 자동차나 집 수리 같은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더라도 심리적으로 훨씬 안정적입니다. 반대로 비상금 없이 자산 규모나 현금 흐름만 보고 시작했다면 급전이 필요해졌을 때 시장 상황에 따라 큰 손실을 감수하고 주식을 매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현금 1,000에서 2천만 원이 마련될 때까지 일하면서 버는 수익 중 일부를 투자금과는 별도로 비상금 역할로 쌓아갈 계획입니다. 저는 이런 이유로 25년 12월부터 배당 재투자를 멈추고
배당금을 예수금 형태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큰 틀에서는 비상금의 일부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시장에 큰 하락이 온다면 이 비상금은 투자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고, 조정 없이 우상향이 이어진다면 변동성이 낮고 언제든지 매도가 가능한 리얼티 인컴이나 버크셔에 보관할 생각입니다. 혹은 기회가 보이는 개별 종목에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투자 성과를 놓고 보면 개인적인 목표를 초과 달성했기 때문에 꽤 성공적인 한 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코스피나 나스닥의 연간 상승률을 생각하면 결코 높은 수익률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25년 저의 투자를 평가해보면 배당과 현금 흐름 중심의 전략은 성공적이었지만, 기회가 왔을 때 더 과감하게 움직이지 못한 점은 분명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특히 올해 4월 하락장은 저 스스로도 명확히 기회라고 판단했고, 영상으로까지 만들 정도로 확신이 꽤 있었지만, 추가 하락에 대한 대비만 하다 결국 공격적으로 매수하지 못했네요. 현재 저의 포트폴리오는 성장주 약 25%를 QQQ와 버크셔로, 고배당주 18%를 알트리아와 리얼티 인컴, 커버드 콜 ETF 5종목으로 약 35%, 배당 성장주 21%를 SCHD와 타미당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종목 수는 많아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나스닥과 다우 지수를 기반으로 알트리아와 리얼티 인컴이 추가된 구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포트폴리오에서 나오는 월배당 현금 흐름은 세전 약 100만원, 여기에 월세 수입 70만원을 더하면 매달 세전 약 170만원, 세후 약 144만원의 현금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26년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커버드 콜 비중을 점진적으로 줄이고 성장주 비중을 늘려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식으로 과세를 지연시킨다고 해도 언젠가는 과세 구간을 넘게 되겠지만, 그 시점이 오면 별도로 모아가던 성장주 수익을 한 번에 정리해 고배당주로 옮기는 전략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근에 있었던 저의 썸 이야기입니다. 연애까지 가지는 못했기에 어쩌면 전부 저의 착각일 수도 있겠지만, 분명 서로 호감을 가지고 연락하고 만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관계가 갑작스럽게 끝나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이유를 찾기 힘들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제가 올린 3억 바리스타 파이어족 영상이 올라간 다음날 연락이 끊겼다는 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물론 다른 이유일 수도 있겠지만, 저의 추측처럼 서로 추구하는 삶의 방향이 달랐다면 그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기에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혹은 제가 너무 천천히 다가간 탓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누군가를 좋아하기까지 시간이 꽤 오래 걸리는 편입니다. 상대를 알아갈수록 감정이 깊어지는 타입이기도 하고, 연애를 시작하면 감당해야 할 선택들이 많다 보니 더욱 조심스러웠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썸에서 연애로 나아가는 과정은 저의 투자 방식과는 다르게 빠르게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어야만 가능한 영역일지도 모르겠습니다. 1인 바리스타 파이어족이면서 연애를 꿈꾼다는 게 조금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연애도 결혼도 자식도 완전히 포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파이어족이 된 이유는 일에서 벗어나기 위함이 아니라 제가 원하는 삶을 찾고 다양한 경험을 하며 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더 행복한 방향이라면 인생의 방향타는 언제든지 조금씩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명확한 이유조차 알지 못한 채 끝나버린 이 관계가 저에게 더 아프게 느껴졌던 것 같기도 합니다. 용기가 부족했던 저는 그저 바쁜 일상 속에서도 열심히 살아가시던 그분이 행복하시길 바랄 뿐입니다. 그 모습이 저에겐 참 빛나 보였던 것 같습니다. 끝으로 2025년을 보내면서 제가 투자와 관계에서 얻은 교훈은 단 하나입니다. 실패를 피하려고 하면 기회도 함께 놓치게 된다는 것. 그리고 지나치게 안정만 추구하면 결국 나아갈 수 있는 거리에도 한계가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시작된 2026년에는 선택의 밀도를 높이고 안정보다는 한 번쯤 움직일 수 있는 용기를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솔직한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